다들 알다시피 중국에는 수만 개의 각지각지의 누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누각들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세 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첫째가 양자강 중류 동정호 옆에 있는 악양루가 있죠. 두 번째가 강서성 난창에 있는 등왕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황학루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자주 들려온 중국의 도시 하나가 바로 우한이죠. 황학루가 있는 것이 바로 우한입니다. 한자로는 무한이죠. 요 무한이라는 지명은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있던 세 개의 고을, 즉 무창, 한양, 한구, 요 세 개를 합해가지고 무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황학루. 황학루가 세워진 것이 123년이니까 3세기 초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누각은 빼어난 경치를 주위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저마다 다투어 찾아오곤 했던 것이 바로 이 황학루입니다. 예전에 이 황학루 이 자리에 주막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시성을 가진 한 노파가 경영하던 주막인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한 노인네가 찾아와 가지고는 계속 술만 달라 그러고 술값은 내지 않고 가요. 그래도 이 노파는 무슨 까닭이 있겠거니 하고 불평을 안고 술을 줍니다.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그 노인도 좀 미안했던지 갑자기 귤 껍질을 쥐고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황학이에요. 학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노파하게 하는 말이 돈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술이 안 팔리거든. 손님들 보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라. 그러면 학이 나와서 춤을 출 거다 그랬어요. 노파도 반신반의하면서 다음날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벽화했던 학이 뛰쳐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술집이 사람들로 넘쳐나가지고 노파는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문득 그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나 이제 학을 데리고 떠날란다 그럽니다. 벽화의 학을 불러서 올라타고는 흰 구름 속으로 휙 날아가 버려요. 그제서 노파는 그가 신선인 걸 알았어요. 신선 중에서도 잔이라는 신선이 있었는데 아 바로 그분이었구나 라고 깨쳤어요. 그래서 노파는 이제 나도 더 이상 술 장사할 필요가 없다 하고는 술집을 헐어버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 자리에다가 3층 누각을 지었어요. 그 누각이 바로 황학루입니다. 그 황학을 타고 떠난 신선잔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누각이 셈입니다. 이 황학루도 역사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1년도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한에서 재건공사를 벌려서 85년에 완공을 지었는데 이때는 이전에 있던 황학루보다 훨씬 규모가 큰 5층짜리 황학루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실제로 황학루를 지은 이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손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권이가 이 황학루를 처음 건설할 적에는 군사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무한의 옛 이름 중에 하나가 무창이라 그랬죠. 이 무창이라는 지명, 무기와 군사로서 나라를 번창시키겠다라는 것이 무창인데 그 이름을 지은이가 바로 손권입니다. 그 손권이 지은 군사 요새 하나가 바로
이 황학루다 이런 뜻도 되었습니다. 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거 시험을 치기 전에 양반집 자제가 각 곳을 떠돌아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지리와 풍물을 익히고 또 곳곳에 사는 명사들을 만나가지고 교유를 터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바로 만유입니다. 자, 시인 이백이가 있습니다. 이백이 원래 살던 곳은 저쪽에 오늘날 사천성 청두 바로 위에 편의 도시입니다. 20살이 넘었어가지고 24살이던가요? 이백이 부모의 허락을 받고 만유를 떠납니다. 청두에서 배를 타고 강을 타고 내려오면은 양자강 상류와 만납니다. 거기서 계속 떠내려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건장한 자기 또래의 몸종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집안이 괜찮기 때문에 노잣돈도 넉넉했어요. 기록에 하면 황금 3,000근이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걸 오늘날 시세로 바꿔봤더니 우리 돈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을 노잣돈을 가지고 이백이 강을 내려오면서 곳곳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혹은 뭐 반년까지도 술을 마시고 놀고 또 그곳에 명사들을 만나서 시를 짓고 호담 준론을 나누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을 많이 탕진해버렸던지 이 남쪽에 금능, 오늘날의 남경입니다. 거기 오기도 전에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황학루 술입니다. 황학루주, 황학루가 되어 있고 뒤에는 5층짜리 날아갈 듯한 기와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목이 좀 마르니까 먼저 한잔하고 이야기를 이어볼까요? 황학루. 자, 125ml짜리 작은 병입니다. 안주라고는 오늘 처음 수확했어요. 메주콩, 노란콩입니다. 제 밭에서 따가지고 삶았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이백이 돈이 다 떨어졌죠. 그 무렵에 황학루에 도착했습니다. 누각에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경치가 기가 막혀요. 젊은 시인 이태백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지필목을 꺼내가지고 시한수를 휘갈길 요량이었습니다. 먹물을 딱 찍어갖고 쓸려다가 문득 벽면을 쳐다봤어요. 봤더니 현판이 뭐 수십 개가 걸려 있었겠죠. 그 중에 시 한 편이 눈에 띄었어요. 시인 최호가 쓴 황학루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고는 이백은 크게 한탄합니다. 와, 황학루에 대해서 저렇게 잘 쓴 시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시를 쓴다. 그리고 붓을 던져버렸어요. 이백의 생애 중에 시로서 절망감을 느끼는 건 그때 한순간이었습니다. 최호, 지금의 하남성 카이펑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일생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나이는 200보다 한 4살 정도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됐겠죠, 그때. 말이 나온 김에 최호가 쓴 그 유명한 황학루란 시를 한번 읊어볼까요? 썩인 이성 황학거하고 차지공여 황학루라 황학일거 부반이요 백운천재 콩유유로구나 청천영력 한양수요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일모향관 하처시한데
연파 강상 사인수로구나. 이런 시였어요. 옛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고 여기 그 자리에는 황학루만 홀로 우두커니 섰구나. 한 번 건 황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흰구름만 덧없이 유유히 흘러가네. 흐른 물결 사이로 한양성의 나무들이 보이고 향기나는 풀들이 맹무섬에 우거져 있구나. 석양빛 속에 나그네는 고향길 찾으려고 하는데 강에서 피어나는 물안개가 수심을 더하게 하네. 이런 멋있는 시였습니다. 200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최호의 시였습니다. 황학루에 이렇듯 최호 이야기가 얽히면서 누가든 전설과 함께 더 풍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학루 지역의 술 역사는 참 오래됐어요. 아까 송건이 이야기했죠. 송건이가 그 적벽강 전투를 지휘했던 주유랑 더불어서 온몸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술을 퍼마신 자리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후로 당송시대를 건너고 명청으로 오면서 술 역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한양, 한부, 강하 이 무한 땅입니다. 다 여기에서 나오는 술들을 그 당시에는 한분주라 그랬어요. 즉 한양, 항구에서 나오는 분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분주는 산서성 행화촌에서 나오는 술입니다. 그런데 왜 그 천만리 떨어져 있는 우한에서 나오는 술이 어떻게 왜 분주냐? 흔히들 그럽니다. 행화촌 분주에 술 빚는 기술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우한으로 옮겨져 가지고 빚어졌기 때문이다라 그럽니다. 즉 남쪽의 분주, 한양의 분주 그런 이름을 지니게 됐어요. 좋은 술이었습니다. 1592년에 여기에 정식으로 무창 주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한분주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정식의 백주회사로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후에 술 이름을 한분주라는 이름 대신에 황학루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술은 특히 허북지역, 후베이, 우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현지인들한테 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4년 그리고 89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주류 품평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해가지고 국가 명주에 올라갑니다. 2번 금장을 받았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그 다음부터 가지게 됐겠죠. 호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 명주가 된 술이 바로 황학루주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황학주가 결국은 또 경영에 문제가 생겨갖고 도산이 됩니다. 나중에는 사천성의 대형 백주회사 노주노교, 루저라오저가 이 황학주를 인수를 해가지고 재기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거대 투자회사가 여기에 참여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얼마 안 됐죠. 안희성의 최고의 백주회사 고정공주가 인수하게 됩니다. 전국 백주 업계에 있어가지고 국가명주회사가 국가명주회사를 병합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황학루주가 계속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주인은 고정공주 회사입니다. 고정공주는 이 황학루주의 그 이전에 부정적인 이미지들, 첫째 가짜가 많다, 둘째 끼워 팔기를 잘한다, 셋째 질이 안 좋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정공주의 전문가들을 거기 집중시킵니다. 하여 디자인부터 아주 세련되게 바꿔버렸고 술의 질도 한층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학루주는 또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이제 싼 가격의 황학루주가 한청주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황학루 한청주라고 했는데 이게 96위안, 우리 돈 한 17,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한청주냐? 아까 이 황학루주는 분주의 양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왔다고 했죠. 따라서 분주가 전국 백제의 청향향을 대표하듯이 이 황학루주는 호북성의 청향형 대표술입니다. 청향입니다. 청향형이 처음에 약간 자극적이고 쓴맛이 혀에 남고 뒷향이 깨끗하다 그랬죠. 이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 쓴맛의 미미함이 훨씬 적어요. 분주보다도. 그리고 뒷향이 분주보다도 훨씬 빨리 거칩니다. 단맛이 더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을 줘요. 황학루, 거기에 성권의 꿈과 야심이 서려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이변의 정서도 묻어 있고 그런 곳입니다. 누각에 올라서 이런 작은 병 술 하나를 쥐고 한두 잔 마시면서 바다 같은 장강의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도 더 멋일 듯 싶습니다.